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시니어 라이프의 닥터 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식탁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그 음식들,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며 드셨던 식품들, 그런데 그 식품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조금씩 상하게 하고 노화를 촉진하고 심지어 특정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은 결국 자신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매일 반복해서 먹는 식탁의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밥상에서 무엇을 당장 치워야 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대신에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김밥 좋아하시죠? 김밥에 꼭 들어가는 단무지는 겉보기엔 노랗고 상큼해 보이지만 그 노란색이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황색 사오라는 인공 색소로 만들어진 색입니다. 이 색소는 식품으로 허용된 성분이긴 하지만 장기간 섭취하면 간 기능 저하나 알레르기 반응,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단무지에는 빙초산, 다량의 나트륨, 설탕, 여러 가지 합성 향료와 색소 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무지는 3년을 놔도 썩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과장된 이야기지만 그만큼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겠죠. 특히 나트륨은 100g 기준 800mg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무지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먹을 때 찬물에 5분 이상 담가 나트륨을 줄이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무절임을 만들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판 피클은 산도 조절제, 보존제, 아황산 나트륨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오이와 당근, 양배추를 소금물에 하루 절인 뒤 레몬즙으로 산미를 내면 첨가물 없이도 훌륭한 건강 피클이 됩니다. 맛살은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게가 들어갔겠지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게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맛살의 주 원료는 대부분 흰살 생선에 갈아 만든 반죽, 여기에 전분과 각종 조미료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줄무늬나 표면에 붉은 빛을 내기 위해 붉은색 사모 색소를 사용하는데 이 색소가 문제가 됩니다. 붉은색 사모는 과거 일부 국가에서 안전성 논란으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적이 있는 색소입니다. 이 색소는 몸속에서 대사될 때 염증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간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색소나 향료 같은 첨가물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살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단백질 함량은 기대보다 낮고 전분 비율이 높아 혈당을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보충을 위해 드시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몸을 생각하신다면 맛살보다는 삶은 달걀, 자연 상태의 생선, 저염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이 훨씬 안전하고 영양도 뛰어납니다. 다음으로 햄과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 음식들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햄 먹으면 바로 암 걸린다는 거냐인데 그게 아닙니다. 의미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먹으면 암 발생 위험을 통계적으로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 핵심 원인이 바로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햄이나 소시지의 색을 선명하게 유지해주고 부패를 늦추며 맛을 좋게 해줍니다. 문제는 이 아질산 나트륨이 위 속에서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니트로소아민은 과거 많은 연구에서 대장암, 위암, 췌장암과의 연관성이 지적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가공육에는 인산염도 들어있습니다. 인산염은 식감과 보존성을 높여주지만 체내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성분이죠. 여기에 질산염, 보존제, 향료, 색소까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햄을 드시더라도 무조건 그대로 드시지 말고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드시라. 끓는 물에 데치면 아질산 나트륨과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몸에 들어오는 양이 줄어듭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훨씬 안전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가급적이면 무첨가 제품, 저나트륨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젤리입니다.
젤리는 보기에는 귀엽고 맛도 달콤하지만 사실상 설탕과 전분, 합성 향료, 인공 색소의 조합입니다. 젤라틴으로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고 강한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 과당을 넣습니다. 그리고 알록달록한 색감과 향을 내기 위해 색소와 향료를 듬뿍 넣습니다. 문제는 이 인공 색소와 감미료가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붉은색, 노란색 계열의 합성 색소는 두통, 집중력 저하, 불면, 신경 과민, 기억력 저하, 이런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하게 흥분하거나 어르신들이 갑자기 머리가 띵하거나 잠이 잘 안 오는 경우 원인이 음식일 때도 많습니다. 시니어분들의 뇌와 신경은 첨가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젤리는 간식으로 아주 부적절한 선택입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과일, 견과류, 요거트가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캔 음료입니다. 캔 음료 내부는 비스페놀 A, 즉 BPA라는 물질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대표적인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이란 우리 몸의 호르몬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몸속 호르몬은 기분, 수면, 혈압, 혈당, 체온, 생식 기능까지 모두 조절하는데 BPA는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BPA에 노출되면 수면 장애, 갑상샘 기능 변화, 혈압 변동, 지방간 위험 증가, 허리둘레 증가,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캔 음료에 흔히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지방간과 당뇨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장 점막을 자극해 소화불량을 유발하며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켜 체중 증가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캔 음료는 시원해서 좋고 편리해 보이지만 시니어 건강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식품입니다. 물, 생강차, 레몬물, 오이물이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질병별로 더 자세히 보면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많은 음식들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무지, 햄, 라면, 피클 같은 식품은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무절임, 채소 반찬, 단백질은 자연식으로 드십시오. 당뇨 환자는 젤리, 캔 음료, 빵,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견과류, 통곡물, 삶은 달걀 같은 자연식 간식을 선택하십시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튀김 음식, 가공육, 설탕 많은 음식들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생선, 강황, 생강 같은 항염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인스턴트 햄, 소시지, 짠 음식이 부담됩니다. 오이, 수박, 배, 가지 같은 부종을 가라앉히는 식품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탄산음료, 피클처럼 산도를 자극하는 음식들을 피하고 양배추, 감자, 바나나 등 위 점막을 보호하는 식품을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식단은 아주 단순하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부, 샐러드, 과일 소량, 생강차 정도로 가볍게 드시고 점심은 현미밥과 생선구이, 나물과 된장찌개처럼 자연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채소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은 소량이 좋습니다. 간식은 견과류나 과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물은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고 커피와 캔 음료는 물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루틴을 7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에서 가공식품부터 치우기, 라면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이기, 식품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 갖기, 매 끼니 채소 2가지 이상 넣기, 물을 시간마다 나누어 마시기, 단맛은 자연에서 찾기, 하루 한 끼는 클린 식단으로 먹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식탁을 바꾸면 건강이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지만 음식이 바뀌면 혈압도, 혈당도, 피로도, 수면도 모두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강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OK 시니어 라이프의 닥터 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